내가 이게 모의고사 오늘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몇 회를 하고 나면 우리가 중간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잖아. 그 평가원 모의고사가 나오고 나면 또 그거에 맞춰서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한 내가 20회 정도 만들어 줄 거거든.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이거 만드는데 일주일 내내 걸렸어. 근데 시간이. 근데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걸리고 뭐 대치동 모의고사랑 내가 수능 완성이랑 뭐 이런 데서 지금 뽑아갖고 또 이제 기출 문제는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 이제 기출 문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20회면은 400문제 가까이 되는 거잖아. 400문제 안에서 다 적중이 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열심히 하고 오늘 이제 아직 지금 시간이 조금 좀 지나긴 했는데 9시 전에 와서 바로 시험 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 알겠지? 그리고 처음에 한 5회 정도까지는 푸는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내용에 집중을 하게 해서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 뭐 어떨 때는 뭐 솔직히 1회, 2회 다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뒤에 촬영을 해갖고라도 다 줄 테니까 알겠지? 꼭 그 시간 맞춰서 와. 알겠지? 시간은 딱 30분. 알겠지? 그리고 오늘 수업 2회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 간단한 테스트 할 때는 이걸 살짝 변형해 갖고 할게. 내가 숙제를 뭐 1회분 더 준다고 말은 의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시간 안에 못 만들겠어 문제를. 알겠지? 자, 지금 시간이 딱 5분이거든. 지금부터 30분 시험 볼게. 자, 시작. 4번 그림에 보면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조금 그 두 번째 그림이 12.3 마이크로미터가 조금 더 선명도 차이가 더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대치동 모의고사를 내가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 이 ABC라고 돼 있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고지작의 문제잖아. 고지작의 문제에 보면은 위에서 점 찍혀 있는 게 위에 맨 위에 게 A고 그 하얗게 보이는 게 B고 C가 그냥 점처럼 보이는데 C가 조금 더 흐릿한 그거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문제를 풀면 알게 될 거다 아마. 오케이? 자, 풀어라. 자, 시간 다 됐고 시간 맞춰서 연습을 하고 점수에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반 할 때 막 34점, 막 35점 막 이렇게 맞았던 애도 가서 다 맞은 애가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문제가 내가 지금 1회, 2회를 일주일 내내 만든 문제거든. 그러니까 6월 평가원하고 일단 비슷하게 먼저 만들어 봤어. 그리고 대치동에 돌아다니는 뭐 모의고사랑 뭐 수능 완성 여기서 이제 해봤는데 형태를 비슷하게 해본 거니까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지금 너희한테 준 거는 내가 시험지하고 비슷하게 준 거고, 지금 내가 너희한테 나눠주는 건 이제 너희가 들고 다니기 편하게 이제 A4지로 해서 뒤에 답이 있는 거. 지금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온라인으로 빠지는 학생도 있고, 지금 수업은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처음에 한 5강 정도까지는 자기 틀린 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 알겠어요? 5강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나하고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그것만 딱 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내가 계속 정리를 할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할 때 그 아까 카메라 끄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34점, 32점 이렇게 맞아고 막 고민하고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가서 다 맞았다고. 그리고 다 맞는 것도 작년 문제를 봐서 알겠지만 100% 다 알고 다 맞지는 않아. 그치? 어느 정도 찍는 것도 좀 필요하고, 한 개 정도는. 왜냐면은, 이럴 것이다 정도. 그치? 너무 막 계산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공식 쓰면 빨리 풀리는데, 공식을 안 쓰면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겠지? 자, 이제 내가 나름대로 지금 1, 2회를 다 6월 평가원이랑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봤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나한테 듣고 있는 학생들은 오늘까지 다 풀어가지고 내일 답을 올리면은 채점을 하고 내일 해설 강의를 다 올릴 거니까. 알겠지? 끝까지 편하게 이렇게 한번 들어봐. 시험 문제는 수능 치기 전까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뭐 이야기하는 자기가 어쩌고저쩌고 다 개구라고. 야, 내가 대치동 바닥에서 30년 넘게 있었다 솔직히. 근데 뭐 어떤 놈 별놈 다 봤어.
지가 뭐 문제지를 봤다는 둥, 그 형사고발이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나.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사기꾼들이 많아. 근데 문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어떻게 문제를 알아. 다만 6월, 9월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하면 그걸 우리가 연습할 수밖에 없고, 가장 딱 기준은 작년도 수능하고 6월, 9월이야. 그럼 60문제지. 그럼 그 60문제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지구과학은. 알겠지? 끝까지.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풀론 문제지. 이제 풀론 문제가 이제 6월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고개 들고, 규진이도 여기, 수업할 때는 같이 집중하고, 알겠지? 졸거나 이러면 내가 그 강의 시간에도 내가 뭐라고 할 테니까 바로바로 일어나고, 알겠지? 자,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플룸이 뭐야? 뜨거운 플룸이지. 이게 내려가는 게 이게 차가운 플룸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차가운 플룸이 내가 너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뭐 차가운 플룸 이야기할 때 너희 우유에 물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물을 딱 떨어뜨리면은 단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차가운 플룸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생성돼가지고 어디서 소멸하냐? 해구에서 소멸하잖아. 그러니까 적체돼 있다가 소멸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없어지냐고. 베니오프드에서 계속 적체돼 있다가 툭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게 차가운 플룸이고, 얘가 차가운 플룸이고, 이게 뜨거운 플룸이라고 이야기했다. 뜨거운 플룸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니? 열점. 그치? 우리가 이제 태평양,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이지. 그치?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에도 똑같이 있지, 하나 더.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차가운 플룸 아시아 대륙 중간에 있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었다. 한번 보자, 그럼 문제. 동일한 깊이에서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 뜨거운 플룸이니까 당연히 B가 더 높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역의 지하에는, 기역이 여기지. 이게 베니오프드지. 지하에는 뭐가 있니? 차가운 플룸이 있겠지. 그래서 A가 되겠지, A.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에 보면은 B에 의해서 형성된, B가 지금 뜨거운 플룸이니까 형성된 건 뭐야? 열점이죠, 열점. 그치? 호상열도가 베니오프드에 있는 쪽이니까 거꾸로 해놓은 거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크게 문제 없고. 계속 정리를 할 겁니다. 계속 정리. 내용을 알아야지 문제만 딸랑딸랑 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쪽팔려서 안 되겠대, 죽어도. 두 번이나 못하겠는데. 어쨌든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도 충분히 담아줄 수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학생 여기 지금 우리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고 작년에 아주드 의대 가는 학생이 내 친구 아들입니다. 작년에 다녔던 학생인데 지구과학을 하나 틀렸던가 아마 그랬어. 지구과학을 하나 틀렸는데 생물 다 맞은 애하고 다 맞은 그거하고 표점이 똑같았단 말이야. 지구과학 표점이 되게 높아요. 올해서 사회문화로 많이 빠졌다고 지구과학이나 생물 애들이.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똑같이 다 맞아도 가산점이 있죠. 가산점이 2, 3점이 더 있습니다. 근데 2, 3점이 더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고3들은 많이 빠졌지만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 그거 2, 3점 더 하면은 표점으로 이야기하면 3점 가까이, 4점 가까이 올라가면은 솔직히 학교가 바뀌는 겁니다, 솔직히. 근데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다 맞든 하나 틀리든 그 정도만 가면 너희 진짜 대학 가는데 크게 보탬이 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자, 2번을 봅시다. 2번 너희가 알다시피 자, 여기가 뭐냐, 여기가 지금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지. 어쨌든 현무암이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B가 뭐야? 48이지. 52 이하잖아. 그치? 염기성.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 우리가 밑에서 이제 열이 공급되지. 야, 같이 보자, 같이. 규준아, 앞으로 봐. 자,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여기 보면은 밑에서 열이 공급되지. 열이 공급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현무암질 막으면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잖아. 그러면 유문암질이 일단 먼저 되지. 그치? 그럼 여기서 밑에 같이 섞이면 뭐야? 안산암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지금 여기는 일단 유문암질이라고. 문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렇게 나누니 이게 뭐야 이게? SiO2의 함량이지. SiO2 함량이 63% 이상이 되면 유문암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럼 얘는 63% 이상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 내용이잖아. 그러면 가자. 기억은 48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 A가 분출하여 굳으면은 야,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지. 유문암이지, 유문암. 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자, 얘 지하 깊은 데서 되면 뭐야? 현무암이 지하 깊은 데서 되면 뭐야? 반려암. 반려암. 외워야 된다, 또. 안산암. 이건 뭐야? 섬유암. 유문암, 화강암이지. 야, 유문암. 자, 이게 지금, 이게 유문암인데. 문제에서 이거 유문암은 되면 그냥 유문암이지. 그치? 그치? 오케이. 말도 갑자기 현무암으로 어떻게 바뀌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디귿. 연합권. 연합권이 어디에 있는 거냐? 지각 멘틀에서 그 지각하고 멘틀 사이 이 유동성 있는 고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야. 알겠어? 그럼 뭐야 거기? 뭐가 있어 그게? 현무암이야 현무암.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SiO2 함량은 A보다 B에 가깝다. 맞는 말입니다. 현무암이기 때문에. 알겠지? 오케이. 다음에 3번. 3번에 보면 밀도. 자,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내용인데 기억하고 니은에서 보면은 자, 기억하고 니은에서 수온이 지금 자, 기억은 지금 보면은 기억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밀도가 지금 기억이 더 크죠? 그쵸? 그러면 지금 수온은 더 높은 상태니까 뭐라도 커야 되겠냐? 염분이라도 커야 되겠지. 그치? 그럼 기억이 니온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온이 가장 낮은 해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기억하고 자, 봐봐. A하고 C를 보면은 둘 다 염분은 같고 지금 밀도가 A가 더 크니까 뭐 지금 C는 A보다 자, 수온은 높을 상태고. 그쵸? 그 다음에 수온이 그러면 지금 A가 7도인데 B가 5도야. 그러면 C는 수온이 더 높은 상태야. 그럼 가장 낮은 건 누구야? B잖아.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뭐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데 설명은 좀 해줄게. 같은 부피 속에 포함된 염류의 질량은 A하고 C가 같다 이렇게 해서 잘하면 속을 수도 있는데 여기 봐봐. A하고 C의 염분은 같지? 염분이란 게 뭐야? 킬로당 있는 거지, 킬로당. 그런데 지금 여기 봐봐. A하고 C의 뭐가 달라? 밀도가 다르지? 그치? 밀도는 뭐분의 뭔데?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치? 그런데 얘는 밀도가 크다는 거는 질량이 그만큼 똑같은 염분이어도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럼 질량이 더 많은 거야, 지금 A가. A가 질량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상태야? A가 염류가 더 많을 거라고. 알겠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기억하시고. 자, 4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거 어디서 대치동 모의고사에서 내가 딴 문제인데 여기에 그 12.3 마이크로미터하고 10.5 마이크로미터의 적외선보다 더 흡수가 강해서 더 선명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이게 그림이.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대조가 더 심한 그림이야.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자, 요게 보면은 기억에 뭐가 있다고 써있니, 얘들아? 정체전선. 밑줄 그어져 있지? 정체전선. 야, 정체전선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장마전선을 이야기하자는 거야. 장마전선은 뭐가 만나는 거냐? 위에 오호츠크, 밑에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기억.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야,
밑에 이 부분이 정체전선일 가능성이 높지, 이게 지금. 그럼 40도 밑에지 한 30에 한 3도 정도 그 정도 부분에서 보이는데 지금 40도 부근에서 위치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적외 형성의 밝기의 차는 아까 말했지 그냥 그림에 보면 너희 그림에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B가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증기 공급량은 정체전선의 밑에서 북태평양 기단이 공급되는 거지. 그치?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A, B, C는 자, 맨 위에 있는 게 뭐야? 지금 우리 남극 저층수, 중층수, 북태평양 심층수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뭐야? 이렇게 그러는 게 방향이 똑같은 건 남극이지. 이거 남극 중층수지 이거 중층수. 맨 밑에 있는 거 남극 저층수고 중간에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게 뭐야? 북태평양 심층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것도 최근에 안 보였지만 많이 나왔었다. 알겠어?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탐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어떻게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현장에 듣는 학생이 다 N생인데 지금 3학년하고 N생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탐구야, 탐구. 내가 그 재수반 그 상담할 때 보면은 진짜 막 잘하는 학생인데 국영수가 111인데 탐구가 44 나오는 애들이 있어. 44 나오면 결국 중경외시 가야 돼. 만약에 걔가 11이면 연고대 이상의 학교를 가.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럼 반대로 그 탐구가 11 나오고 뭐 국어라든지 수학은 안 되고 국어라든지 영어에서 조금 떨어지면은 그래도 연고대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국어가 3등급 나왔다고 연고대 못 가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근데 탐구에서 안 받쳐주면은 의미가 없지. 국어 영수가 1, 1 나오고 탐구에서 뭐 2 나오면 그러면 연구돼야 되는 거지. 알겠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되게. 알겠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배치 사정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중층수, 북태평양, 자, 심층수, 남극 저층수 이렇게 된다는 건 너희가 알고 있고 그림에서도 보면은 다 보이지? 염분은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시커멓게 보이냐? C가 더 시커멓게 보이니까 C가 더 높을 거고 됐고 20도 S, 20도 S에서 꺼봐 여기 20도 S 여기서 20도 S에서 꺼봤을 때 평균 수온은 북태서양 심층수가 남극 저층수보다 높다. 이게 더 높잖아 솔직히. 그치? 더 위에 있는 거고 또 어쨌든. 그 다음 침강하는 해수의 밀도는 A가 침강하는 건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셉니까? B 밑에 있는 B가 더 세겠지? 그럼 A가 더 작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그쵸?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20회를 주잖아. 그러면은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오답 노트란 게 있어. 오답 노트 중에 보면은 참 공부, 야, 쟤는 저러니까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오답 노트를 막 잘라서 붙여갖고 풀가지고 막 공작 시간으로 생각하는 애가 있어. 근데 오답 노트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모의고사를 갖고 틀린 거를 체크해놨다가 넘기면서 보는 거야. 오답 노트의 가장 효과는 언제 발휘하냐면은 모의고사 치기 전날이라든지 아니 모의고사 치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야. 그러면 틀린 거 하나 더 맞추려고 하는 게 오답 노트거든. 오답 노트를 봐갖고 갑자기 뭐 5등급짜리가 1등급 나오고 이런 게 아니야. 알겠어? 한두 개 더 맞추려고. 알겠어? 2점짜리가 그건 잘 안 틀리니까 3점짜리 하나 더 맞췄다고 그러면 너희 4.5가 올라가는 거야, 점수가. 알겠어? 왜냐면 내가 더 이야기했잖아. 1.5배라고 1.5배. 표준 변환 점수로 돌렸을 때. 자, 그 다음에 6번. 뭐 태풍 맨날 나오죠, 태풍. 태풍 할 때 내가 너희 이렇게 따지라고 그랬지. 이렇게 쭉 들어갔다 올라가는 게 뭐야? 뭐라고 그랬어, 내가? 기압이라고 그래, 기압. 한큼 먼저 따질 때. 여기 뭐 지금 문제 3가지가 있는데 풍속, 풍향인데 점점점 나오는 게 풍향이잖아. 이게 뭐 풍속이겠네. 여러 번 문제 풀었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고개 들고.
내가 너희한테 태풍 가르칠 때 위험시 이렇게 가르쳐. 위험시. 위험할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라고 해서 위험시라고 가르쳤는데 위험 반어는 시계 방향. 외워놔. 알겠어? 문제 그림으로 판단하는데 뭐 지장은 없는데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위험 반원은 시계 방향. 위험 반원이 오른쪽 반원이란 건 당연히 알리지. 그치? 오케이. 자, 가보자. 기압은 B다. 맞고. 태풍의 눈이 야, 태풍의 눈이 만약에 통과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태풍의 눈은 중간에 어떻게 되니? 약한 고기압이지. 약한 고기압이면은 기압이 살짝 올라갔든지 아니면 풍속이 살짝 떨어지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태풍의 눈이 통과한 게 아니지, 이거는 지금. 비슷하게 뭐 지나갔을 수는 있어도 통과하지는 않았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8시에 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하는 위도는 이렇게 써 있는데 얘 지금 방향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고. 그럼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결국 올라갔기 때문에 관측소보다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지? 오케이. 됐습니다. 7번 가보자. 7번. 자, 7번. 자, 우리가 7번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질 시대를 정리를 좀 해보자. 여기 뭐라? 자, 내가 지질 시대 중에 그 너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만 하는 건 크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수준이고 처음에 내가 누대부터 하라고 그랬지. 내가 누대에서 맨 앞에 시작하는 누대가 뭐야? 시생누대. 내가 너희한테 시원하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냐?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렇게 가지. 가장 긴 놈은 누구야? 원생누대야. 오히려. 맞지?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저기 광합성이 돼서 대기 중에 산소가 공급돼가지고 뭐 다양한 뭐 이렇게 이게 나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언제야? 그게 원생누대야. 또 하나 더 노디니아 언제 나와? 원생누대 때 나온다. 알겠지? 우리가 그 초대륙이 2번 나오지. 그치? 원생누대 때 한 번 나오고 또 언제 나오냐? 현생누대 때 판개하잖아 그게. 그치? 요때 원생누대 때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자, 우리가 이제 현생누대로 들어가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가지. 자, 고생대 시작이 얼마야? 5억 4천. 외워야 이거. 기본. 중생대 시작은 얼마야? 2억 5천. 신생대 시작은 6,600. 0.66.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판개가 언제 이동하기 시작해? 중생대 초에 이동하기 시작하지. 여기서 이동하기 시작한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되겠어? 오케이. 지구학이라는 게 2학년 요 뒤에 반에 그 기초반 할 때 2학년들이 이제 벌써 수업을 듣기 시작. 2학년 처음 배울 때는 전체적인 게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수능을 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기억하고 이제 니은이 있는데 지금 보자. 요게 지금 최소 3회 융기하였다 이렇게 써있지. 뭘 보고 알 수 있냐 얘? 그림에서 여기 지금 부정합이 요게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부정합이 또 요게 하나 나오지. 이거는 지금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결국 부정합은 2번밖에 안 보여. 그치? 부정합이 2번 있으면 융기는 최소 몇 번이라고 그랬어? 3번이라고 그랬지. 자, 다시 한번 부정합 한 번만 해볼게. 처음에 밑에 쌓였겠지. 오케이? 위로 올라왔지? 침식됐지? 오케이? 밑에 내려가서 또 쌓였지? 야, 그럼 우리 바다 들어가고 뭐 해수 잠수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융기는 2번이야. 최소. 그러면 부정합이 2번 일어나면 최소 3번 이상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장력 이야기인데 장력. 자, 이거 무슨 단층입니까, 이거? 뾰족한 게 밑으로 내려갔죠? 뾰족한 게 밑으로 내려가면 뭐야? 정단층이지. 내가 너희한테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상반이란 게 뭐야?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상반이야. 알겠어? 위에 있는 게 상반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갔잖아. 뾰족한 게. 그럼 뭐야? 정단층이지. 정단층은 뭐에 무슨 힘을 받아? 옆으로 잡아당기는 장력. 역단층은 횡압력. 오케이? 기억나죠? 그래서 어쨌든 장력을 받았다. 맞고 니은하고 기역에 보면 자, 보자. 단층에 기역하고 니은이 있다. 눈이 잘 안 보이나? 자, 여기 기역이고 어디 갔냐? 여기 니은이네. 자, 기역이 되고 나서 이제 니은이 됐는데 문제에서 지질단면이다. A의 합해서 A는 니은 이후에 있는 거지. 니은 다음에 있는 게 A고 그 다음에 합해석이니까 신생되지? 맞지? 그 다음에 기역이 지금 보자. A가 합해석이고 B는 필석이네. 필석. 단층이 되고 난 다음에 부정합이 있고 B가 쌓였네. 그치? 그러면 기역이 되고 나서 B가 쌓였다고 볼 수 있네. 기역이 지금 뭐라고? 필석. 자, 우리 간단하게 복습해보자. 고생대. 표준화성 뭐 있어? 삼필갑부. 삼엽충, 필석, 갑주어, 부줄리나. 오케이? 뭐 필석이니까 한 중간 정도 되겠지. 뭐 정확히는 몰라도 돼. 어쨌든 고생대 시작은 얼마야? 5억 4천. 중생대 시작은 2억 5천이지. 그럼 2억 5천 전이니까 한번 3억 정 그냥 대충 쓰자고. 그 다음에 신생대 이거 0.66이니까 둘이 뭐 차이가 벌써 2억 년이 넘네. 그치? 그럼 뭐 1억 년 이상이니까 맞는 말이지. 자, 정리하면 정리하자. 고생대 삼필갑부. 고생대의 그 식물이 뭐야? 식물. 번성했던 식물. 양치식물. 양치식물이 고사리다. 고사리. 알겠어? 양치식물이 매몰돼서 된 게 뭐야? 그게 석탄이야. 석탄. 알겠어? 내가 너희 그 가르칠 때 뭐 나한테 지금 1단원을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듣기만 해봐. 캄 오실 때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어. 캄브리아기, 캄오,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캄 오실 때 대봉기. 오케이? 석탄 페름 이렇게 외우라고 이야기했었어. 알겠어? 왜? 뭐라고? A 형성되고 이은이 A가 형성되고 쏠쏘리 이거는 어쨌든 A가 형성되고 오케이 니은 A가 형성이 되고 니은이 된 거 맞지? 그래 오케이 잘했어. 틀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해줘. 어쨌든 이건 1억 년 차이는 넘게 나죠? 오케이? 뭐 답에는 지장이 없다. 쏘리. 내가 잘못 강의하면 안 되니까 틀린 바로바로 이야기해줘야 돼. 됐지? 좋았어. 자, 그 다음에 8 가보자. 8. 다시 아까 정리 좀 하고. 자, 고생대에서 우리가 일단 식물은 뭐라고 그랬어? 양치식물. 맞지? 동물은 뭐야? 동물. 고생대 번성했던 동물이 뭐야? 일단 중생대는 우리가 파충류인 걸 알겠지? 그럼 항상 먼저 출현하는 건 고생대에 출현한 건 파충류가 맞아. 번성했던 게 뭐야? 어류하고 양서류야. 알겠어? 그러면 중생대 가자.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지. 그치? 오케이. 중생대 번성했던 식물이 뭐야? 야, 거시 식물이지. 거시하고 속시 중에 속시가 더 진화한 거야. 알겠어? 오케이? 거시 식물이 번성했어. 출현은 언제야 그러면? 고생대야. 고생대. 이런 거 갖고 장난 많이 치니까 기본적으로 외우게 있으면 되지. 그치? 동물은 뭐야? 파충류지. 파충류. 그럼 파충류 출현은 언제야? 고생대. 자, 신생대 가자. 신생대. 신생대 때 자 번성했던 우리가 표준화성 뭐 있어? 합해석 네머드. 그치? 식물 속시식물. 동물 포유류. 그치? 출현 얘들 동물식물 출현은 다 중생대. 이렇게 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너희 그 판게아 판게가 이동해서 벅 부딪힌 그 산맥이 뭐야? 안데스 로키, 에팔레치아 산맥. 거기 쪽이야. 그 다음에 너희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을 자꾸 비교하는데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언제 나오는 거야? 신생대에 나오는 거지. 누구하고 누가 부딪힌 거야? 인도하고 아시아 대륙이 부딪힌 거야. 신생대다. 알겠지? 까먹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고. 8번 생명 가능지대 가보자. 자, 이게 이제 문제를 내려고 좀 많이 이야기했는데 뭐 지금 태양계에서 태양계 진행 과정 중 뭐 목성과 해왕성이라고 써 있는데, 자, 수금, 지하, 목토, 천, 해 이렇게 가니까 목성이 좀 안쪽에 있죠. 그치? 좀 더 생명 가능지대가 그림에 보니까 좀 더 길고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네. 그쵸? 그래서 진화 단계 중 어느 기간에 일사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부터 이은 시기까지 태양의 광도는 시간에 따라 커지고 있다. 생명 가능지대가 지금 더 멀어지고 있으니까 커지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아까도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태양의 광도가 더 커지면 생명 가능지대는 더 멀리 가니까 지구도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기간 동안 태양은 주결 단계에 위치한다. 자, 여기 봐봐. 주결 단계에 위치하면 밑에 이렇게 갑자기 일사량이 푹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 정력각 평행에서 유지돼야 되는데 뚝 떨어지면 주결 단계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난 거야, 지금. 틀렸고, 생명 가능지대의 위치의 시간은 당연히 목성이 지금 보니까 훨씬 더 길잖아. 그쵸?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자, 이거 올해 그 6월에 나온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데, 자, 이 그림 자체는 거의 뭐 똑같은 그림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구성을 해봤다. 자, 같이 보자. 이 해설 강의가 좀 길어요. 기니까 내가 한 2번 정도까지 하고 잠깐 화장실 갈 시간 줄게. 알겠지?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연결해서 할게. 9번에 보면 고지작이 줄무늬 문제지. T 기간 동안 지작이 역전. 야, T 기간 동안 봐봐. 역전이 아니, 역전이 따로 안 일어나고 있지. 그치?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잖아, 지금. 정자극기, 역자극기인데, 지작이 역전이 T 기간 동안에 일어났냐고. 뭔 말인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가 그 역자극기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났냐고 물어본 거야. 기간 동안. 알겠어? 속지 마. 알겠어? 안 일어났어, 아직. T 기간 동안 확장 속도는, 자, B하고 A를 봤을 때, 그 T 기간 동안에 봤을 때 얘는 지금 이게 시간이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연령이니까 시간분의 간 거리니까 확장 속도는 지금 누가 더 빠르냐 지금. B가 훨씬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에. 그쵸? 그 다음에 A 구간. 자, A 구간. 반대로 또 이제 A 구간. A 구간이 여기죠, 여기. 자, A 구간에서 쌓인 퇴적물의 두께는 봐봐. 얘는 A 구간에서 요만큼에서 실제로 이동한 게 얘는 천천히 지금 봐봐. A 구간은 천천히 쌓였으니까 두께가 두꺼워질 거고 B는 빨리 쌓이니까 두께가 얇아지겠지. 그치? 요거 6월에 나왔던 문제를 비슷하게 꾸민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뭐 어디서 그림을 갖다 온 것 같은데 지금 A 동물군, 그 다음에 B 동물군, C 동물군이 지금 있네요. 근데 2억 5천이란 건 지금 2억 5천이 시작이란 건 여기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가고 있는 여기 상황이지. 여기 판게아가 움직였던 가장 그 생물군이 많이 멸종했던 게 고생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건 중생대가 막 중생대 너희가 알다시피 지금 이제 정설이 뭐야? 운석이나 뭐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중생대 때 공룡이 많이 멸종했다고 이렇게 한 게 정설이긴 하지만 오케이? 그때보다 더 많이 멸종했던 건 고생대 말입니다. 왜? 고생대 말에 멸종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라고 내가 그랬냐 너희한테. 판계가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판계는 뭉쳐있던 초대륙이었지. 그게 찢어졌다고 생각해봐. 원래 육지에 살고 있던 그 동식물이 찢어지면 뭐가 되겠냐? 바다가 되지. 그럼 못 사는 거지. 너 뭐 육지에 살다가 갑자기 바다에 살아면 못 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많이 멸종하게 됩니다. 이동해서. 알겠습니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기억식에 그 감소한 과의 수의 비율은 B하고 A를 봤을 때 누가 더 크냐? B가 더 크지. 훨씬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건 뭐 크게 문제 없고. 방추충은 니은식이 무슨 방추충이 멸종했냐? 방추충은 어디 있는 거야? 방추충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푸줄리나라고 해. 푸줄리나. 삼필가푸. 고생대 말에 멸종하는 거지. 니은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디귿. 고생대 평균가해수. 자, 고생대 평균가해수, 신생대 평균가해수가 자, A, 지금 C를 먼저 보자. C. C에 보면은 고생대 수가 지금 적었죠. 고생대 지금 축 줄어들다가 신생대 과해수가 많은 건 오히려 C네, C. 그치? 그러면 C 값이 더 크겠네. C 값이 더 크니까 A가 C보다 작다. 맞는 말이지. 그치? 이건 그냥 따져주면 되는 부분이죠. 그쵸? 자, 11번. 자, 11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건 뭐 시험 문제 거의 매번 나오고 있는데, 고개 들어봐라. 우리가 처음에 경사각이 나오면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연교차가 있는 거지. 그치? 20률이 차이가 난다는 말은 뭐야? 그러니까 근일점 봐봐. 20률이 커진다는 거는 근일점은 더 근일점이고 원일점은 더 원일점이란 거지. 그치? 그 세차 운동에서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나? 봄, 여름이 바뀌는 거지. 여름하고 겨울이 바뀌는 거지. 그치? 그걸 가지고 잘 따져주면 돼. 만약에 연교차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먼저 경사각을 봐야 돼. 오케이? 자, 하나하나씩 따져갈 테니까 잘 봐. 이렇게 표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뭐를 주는 경우도 있냐면은 그림을 주는 경우도 있지. 그치? 뭐 6월이든 작년 수능이든 계속 나왔으니까 천천히 잘 봐야 돼. 알겠어? 천천히 한번 가보자.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가는 지금 경사각도 증가했고 20률은 감소한 상태네. 그 다음에 지금 계절이 거꾸로 세차 운동이 거꾸로 바뀐 상태지. 그 다음에 얘는 경사각은 같고 20률도 같은데 이게 바뀐 상태네.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자. 기억. 근일점에서 우리나라 밤의 길이는 가가 자 근일점. 가는 지금 어떤 상태냐? 원일점이 지금 겨울이면 근일점은 어떤 상태냐? 여름이 되겠죠, 여름. 자, 그러면은 기억. 근일점에서 우리나라의 밤의 길이는 좀 따져보자. 지금 가는 여름으로 바뀌었네. 근일점에서 우리나라 밤의 길이는 가는 지금 근일점에서 여름이 됐고 현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지. 맞냐? 그러면 밤의 길이는 누가 더 긴 거야? 가가 자 현재보다 여름에 밤의 길이가 더 짧지. 그치? 맞는 말이잖아. 그치? 천천히 따져보면 되고 근일점의 거리는 가하고 나를 봤다. 가하고 나에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20율이 크면 근일점은 더 가까이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가는 20율이 더 작네. 그러면 가가 더 길겠죠. 근일점이. 됐는 말이고 30도 S. 30도 S의 겨울철의 평균 기온은 나가 지금 뭐야? 나는 지금 그럼 현재하고 바뀐 상태네. 자, 우리가 북반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북반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일점이 겨울이고, 원일점이 여름이지. 그러면은 남반부는 이게 여름, 겨울로 바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나야, 나. 나는 지금 어떤 상태야? 지금 바뀌었지, 지금. 그러면 나는 지금 이게 바뀌어 있는 상태면 이게 겨울이고 이게 여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겨울철의 평균 기온은 봐봐. 지금 남반부는 근일점에서 여름이고 원일점에서 겨울이니까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워. 근데 이게 거꾸로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겨울철 평균 기온. 겨울이 지금 북반부하고 똑같이 이제 근일점으로 바뀌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치? 천천히 따지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딱 더 하고 이제 쉬었다 갑시다. 모의고사 반을 시작하면은 한 초반에는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서로 호흡에 맞으면 뭐 하루에도 막 3개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가요. 자, 12번. 12번은 뭐니? 엘니뇨 라니냐지. 자, 엘니뇨 라니냐인데, 자, 해봅시다. 여기 봐라. 우리가 동태평양, 내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동태평양이나 라니나를 기준으로 하려는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불지. 그치? 동풍이 강하면, 오케이? 이걸 가지고 이 서쪽 방향으로 부는 게 동풍이다. 알겠어요? 요거 갖고 장난치기도 했지. 자, 평상시에서 자 동풍이 강하다. 그게 라니나지. 그럼 뭐야? 서태평양은 어떻게 돼? 더 저기압이 되고 동태평양은 더 고기압이 되지. 그치? 더 고기압이 되니까 어떻게 돼? 자, 요쪽으로 더 쏠리잖아. 쏠리면 밑에서 연한 용숭이 올라오지. 차가운 물이 올라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더 고기압이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엘니뇨는 뭐야? 약해. 약해서 원래 서태평양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저기압이 못 가서 중앙태평양으로 내려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서태평양은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바뀌어 오히려. 중앙태평양이 저기압이 되고. 그리고 동태평양은 원래 날씨가 맑았었는데 슬슬 흐려지기 시작하고 연안은 약하게 올라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 이게 엘니뇨라고 그랬어. 그치? 한때 뭐 3, 4년 전에는 이게 20번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워낙 애들이 잘 풀어가지고 뭐 이제는 12번으로 올라왔어 아예. 자, 이 문제를 풀 때 180을 기준으로 딱 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고 해수면의 높이의 편차. 해수면의 높이의 편차가 커지는 게 뭐야? 자,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야. 자, 내가 그릴게. 자, 이게 평상시라고 하면, 자, 이게 뭐라고 그랬니?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게 라니나. 그치? 그 다음에 엉성하게 이렇게 나는 게 뭐라고 했어? 엘니뇨. 그쵸? 오케이. 그래서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니까, 자, 관측값이, 이게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자, 해수면의 높이의 편차라고 그랬잖아. 편차가 관측값의 평균값인데 차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지금. 오케이, 잘 들어. 그래서 지금 동태평양은 수면이 더 동태평양은 문제에서 봐 높이의 편차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연안동승이 많이 올라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동태평양은 라니나 때를 기준으로 해보자. 라니나 때는 그 수면이 더 낮아지겠지. 그러면 관측값이 낮아지고 평균값은 그대로면은 이 값은 음수가 되겠지. 음수가 되는 얘가 뭐야? 라니나야. 그럼 얘는 뭐야? 엘니뇨지.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고. 갈게. 그러면은 서태평양 적도해과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의 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라니나가 큰 거 맞지?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용승은 가가 더 강한 거 맞지? 오케이?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강수량은 가가 나보다 강수량은 누가 더 많아지는 거지? 동태평양 원래 비가 잘 안 오지. 그치? 라니나 때는 더 안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가 나보다 적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잠깐 5분 정도 쉬었다 가자.